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코스피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코스피가 또 이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기대감에 의한 반등세가 진행이 됐고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기 바라고,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실 때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이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탑픽 종목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의 단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 수급 이동 본격화입니다. 네. 얼마 전에 수급이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이게 본격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에서 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수급의 이동이 시작됐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런 네. 흐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보자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한 지수 이제 연중 최고가가 경신이 됐는데, 일단 이 재료는 일부는 좀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 관세 협상이 만약에 되고 관세가 15% 정도 이제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에 나섭니다만, 그 후에는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본 증시도 갔다가 밀렸거든요.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왔었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관세 협상 후에 공격적인 매도를 단행하게 되면 증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관망 내지는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장은 곧바로 3,316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향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확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관세 협상이 끝나더라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이제 수급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인데,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주가가 탄탄합니다. 네. 2차로 이제 대형주 쪽도 움직였고요. 또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움직였고, 여러 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업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이들 종목들도 모두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대반 기획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의 이동이 계속돼서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차트 일봉을 잠깐 보면서 수급의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주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네. 뭐 이 바닥권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3번, 4번 정도 말씀드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려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과 목표가도 제가 상향 조정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수급상은 보시더라도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은 네. 최근에 3일 연속 900만 주, 300만 주, 800만 주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4%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 정도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최상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만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 모터스 외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쪽에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고요. 또 엔비디아 쪽으로도 퀄테스트는 분명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파운드리와 HBM 두 섹터만 잡으면
반도체 측에서는 게임이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지금 삼성전자 잡게 되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좋고요. 스마트폰 사업도 너무나 좋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는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따라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대형주가 장을 주도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 이후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크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이 주목을 강조해 주셨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해 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도 이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인데 오늘 2차 전지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그중에서 삼성 SDI는 7% 급등세 보였습니다. 많이 고생을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또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바닥을 찍고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결국에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반등세가 전개가 됐었죠. 네. 앞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은 정말 많이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가니까 삼성전기도 가고 삼성 SDI 가면서 삼성그룹사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타났고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 모터스와의 대규모 이제 반도체 공급 계약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돼 가지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또 배터리 쪽에서도 수요가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현재 삼성전자, 삼성 SDI PBR 자체가 한 0.7배 정도 되는데 네. LG엔솔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기업의 가치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사업 쪽이라든가 ESS 사업 쪽에서 조금 부진하지만 분명히 업황 자체가 ESS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바닥을 치고 옮겨가는 좋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반대면 이제 삼성 SDI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셔야 되고요. 내일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밀리게 되면 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네. 잡아가야 될 그런 주고요. 언급드렸듯이 대형주가 장을 주다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이제 삼성 SDI 같은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밀릴 때를 위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2차 전지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야금 천천히 간다는 것만 아시고요. 잡아놓고 끌고 가는 이런 전략 펼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 SDI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을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야금야금 전략을 얘기해 주시는데 역시나 삼성 SDI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우리가 수익을 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아요. 오늘 장대 양봉 세우면서 신고가 또 경신했죠. 네, 자 지금 자동차 종목들을 참 방송에서 추천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만 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일부 소형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쵸? 지금 모두가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들의 경우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반등세를 기록합니다만 관세가 결렬이 되더라도 관세는 결국엔 다시 시작을 해서 결국엔 끝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되게 되면 자동차주들은 저평가 인식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반등은 이어질 거고요.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수급이 높은 데서 아래로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못 올랐던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못 올랐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분들로 시장의 수급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미 박스권 직전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결렬에 의해서 주가가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장기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동차주들은 이번에 저평가를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혹시나 결렬이 되더라도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집중해 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근데 오늘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더라고요. 그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괜찮나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NF는 이미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 약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제가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는 LG엔솔이 먼저 갔고요. 또 오늘 삼성에스다도 갔죠.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큰 종목들, 특히나 ESS라든가 LFPT 쪽으로 수혜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건데 ESS와 LFP의 공통 분모를 가진 종목이 바로 LN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하셨듯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전년 동기비고요. 전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 자체가 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실률도 한 13.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한 50% 이상 증가했고 3분기 연속 출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NF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LNF 쪽에서는 3분기 쪽에서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흑자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사위에서 내일 주가가 밀리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나오는 악재 그리고 바닥권에서 나오는 악재에서 주가가 밀리면 그거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시다시피 지금 SK온과 더불어서 이제 북미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LFPD용 양극재 출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기차 시장은 힘들지만 ESS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ESS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상당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LFPT, ESS용 LFP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장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증가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LNF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무시할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오늘장에서 9%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시죠?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가 내일은 좀 마이너스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마이너스 시초가 출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약간 밀릴 때는 저가 매수를 좀 단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42,000원 정도 죄송합니다. 목표가를 95,000원 정도 네.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더라도 전분기와 비교했을 땐 나아진 거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 두 번째는 바로 한중 NCS입니다. ESS 부품 관련 기업이죠. 네, 자 제가 이제 어제 율천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었죠. 그쵸? 역시 이제 ESS 에너지 장치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수혜주로 가져왔었고 이 한중 NCS 같은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전기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 이제 특화된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은근하게 좀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유일의 이제 순행식 에너지 저장 장치 양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랭식과 다르게 순행식 쪽에서 특화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다 이제 순행식을 중심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대한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 삼성 SDI 직접적인 납품이 진행되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로의 매출 확대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네.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내년에 북미 시장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언급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자체가 매해 30% 이상의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 순행식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감안한다면 아마 주가의 어떤 수혜의 폭이 상당폭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중 NCS가요.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자, 일본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차트를 쫙 줄이면
별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별로 많이 안 올랐고요. 네.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중기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트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고 네.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또 이제 양봉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주봉이라든가 월봉 보시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약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직전 고점까지 왔고 지금 주가가 신고가까지 나왔고 거래량까지 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붕괴된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ESS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력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눌림이라든가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고 그냥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 전략에서는 조금은 좀 분할 매수를 단행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행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네. 자, 오늘 종가 34,6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시초가 대비 밀릴 때를 이용한 역시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저가 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종 NCS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싶긴 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단계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2,000원으로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요즘 핫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뭐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섹터는 역시 2차전지 쪽이 가장 핫할 것 같고요. 네. 여기다 이제 자동차 쪽도 역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섹터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주도주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만 가는 장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하고 그 에너지 그 세블코인 관련주고 좀 잠재고 있죠. 그들 종목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네. 포기할 섹터가 아무것도 없고 시장 전면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네 가지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비언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MBN골드 한규소 매니저님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